창업! 취업! 예! 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창업 취업의 김승현입니다. 최종원입니다. 오늘 인터뷰하게 된 탈로스 대표 김택균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창업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탈로스라는 기업에 찾아왔는데요. 어떻게 창업을 했는지 전체적으로 얘기를 쭉 들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 탈로스는 어떤 회사인지 회사 소개부터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탈로스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켜서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러면 본인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네. 원래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창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저는 원래는 그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신경외과 교수로 일하던 사람이었고요. 주로 하던 일은 이 사람들의 뇌를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는 혈관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혈관외과 의사들이 수술만 하는 게 아니고 진료 과정에서 쌓이는 여러 가지 환자 정보라든지 아니면 안타까운 순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해서 많은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연구 과정 중에서 어떤 한 환자나 어떤 특정 집단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구 집단에서 이 뇌혈관 질환에 있어서 좀 사용해 볼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좀 나와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급을 하고 전 국민들에게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고민을 하고 이렇게 창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솔루션인가요? 네, 제가 실제로 진료 영역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질환군은 뇌동맥류라는 질환인데요. 뇌동맥류는 뇌혈관에 생기는 풍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풍선을 처음 생각할 때도 처음 산 풍선을 처음 불기는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상인 혈관에 뇌동맥류가 이렇게 생기는 건 쉽지 않은데, 일단 한 번 생긴 뇌동맥류, 그러니까 한 번 불어놓은 풍선은 점점 커지기가 쉽고요. 커지다 보면 풍선하고 같아서 터질 수가 있습니다. 뇌혈관이 터지게 되는 거를 뇌출혈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뇌동맥류에 대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 연구 결과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뇌동맥류, 우리가 뇌출혈이라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알겠는데 뇌동맥류는 조금 생소하긴 한데요. 네네. 얼마 전에 그 배우 강수현 맞아요. 씨가 네. 이렇게 돌연사하신 네. 그게 뇌동맥류. 맞습니다. 네네. 그 사건이 제일 안타깝고 대표적인 사건이 되겠는데요. 네네. 쓰러지고 나서 사실 얼마 안 돼서 병원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제 적절한 치료법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한 뇌출혈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의 종류의 뇌출혈 중에서도 가장 위중한 형태의 뇌출혈을 만드는 게 바로 뇌동맥류이고요. 그에 반해서 출혈이 되기 전에 그 뇌동맥류를 치료할 수 있으면 반대로 말하면 그 아주 위험한 뇌출혈을 예방을 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럼 강수현 씨 같은 분은 되게 유명 배우고 돈도 많은데 왜 자기가 이렇게 뇌동맥류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을까요? 네, 그건 아마도 이 뇌동맥류라는 병 자체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병이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검진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아마 못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연구의 핵심은 어떤 사람들이 뇌동맥류에 잘 걸리는지, 위험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판별을 해서 적절한 환자분들이 조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유도해드리는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 그럼 그게 창업 아이템이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네. 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네. 그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도 이제 검진을 통해 뇌동맥류를 조기에 발견하는 환자분들이 좀 생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탈로스에서 네.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건강검진 자료를 보내달라 해서 우리가 보냈는데 네. 그걸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셨나요? 네, 그 두 분께서 네. 검진 결과를 저희 쪽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서비스 모델에 탑재를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조금은 걱정되시는 수치가 두 분 다 나오셔서 이따가 그 결과 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네. 뇌혈관 건강 관리에 조금 만전을 기하셔야 되는 정도의 위험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강검진은 매년 받았는데 네. 이런 이야기를 안 해줬거든요.
네. 왜 한 그럴까요?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그렇죠. 없어요. 뇌동맥류가 그렇죠. 뭐 의심된다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의 건강검진 시스템 안에서는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을 다루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도 가장 중증도가 높은 이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당신의 위험도가 얼마고 어떤 습관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전혀 없었고요. 이거는 한국에만 없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었기 때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시장의 가능성을 좀 보고 시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뇌동맥류는 전조 증상이 없는 건가요? 네, 그게 가장 사실 무서운 점인데요. 저희가 뇌동맥류를 얘기할 때 약간 무섭게 들릴 수는 있는데 소리 없는 시한폭탄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어떤 사전 이런 증상이 있는 네. 질병들은 그런 증상들이 초기에 나타났을 때 열심히 진단을 받으면 되는 병이긴 한데 뇌동맥류는 터져서 아주 위험한 출혈 상태가 되기 전까지 증상이 하나도 없는 게 가장 문제점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네. 검사를 안 받는 것이 가장 위험한 행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시한폭탄을 넣고 다니고 있는 거네요. 그러네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네, 그래서 네. 그런 이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네. 그런 시한폭탄이라는 네. 무서운 용어들은 임상에서는 사용을 좀 자제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시스템은 뭐 저희의 건강검진 수치만 드렸었잖아요. 네네. 검사 결과지를 드렸는데 네. 그거를 입력을 하면은 이분은 뇌동맥류가 문제가 예상된다. 뭐 네네. 이게 그런 거가 산출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 그렇습니다. 빅데이터로 처리가 된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 한국은 조금 특이한 건강검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국가에서 전 국민한테 건강검진을 명령을 하고 네. 그 건강검진을 한 사람들의 검진 데이터가 모두 건강보험공단에 쌓이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빅데이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에 있게 되고요. 요거를 연구적인 목적으로 한해서는 이렇게 풀어주는 정책들이 시행이 되면서 그 데이터를 저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었고 총 100만 명 정도의 데이터를 한 14년 정도 추적 관찰을 한 데이터를 저희가 오. 다 받았어요. 와. 100만 명? 네, 100만 명을 14년간 관찰을 했기 때문에 네. 그냥 산술적으로 곱하게 되면 이제 1,400만 인년의 데이터가 된 건데 그 중에서 어떤 환자들이 검진 이후에 뇌동맥류에 걸리거나 아니면 뇌출혈에 걸렸는지를 봐서 그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환자들을 따로 구분해주는 이런 모델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을 시킨 거고요. 그래서 그 모델을 통해서 저희는 0점에서 100점까지 위험도를 판별을 해드리고 네. 100점이 가장 위험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센터장님하고 저하고는 몇 점인가요? 대략 이제 70점대가 나오셨기 때문에 중간보다는 꽤 위험한 쪽에 점수를 받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불안해지네요. 그렇다면은 저희 같이 고위험군으로 판정이 된 사람들은 어떤 검사를 받고 어떻게 관리를 진행을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위험도가 높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일단 CT 혈관 검사가 있고 네. MR 혈관 검사가 있고 네. 혈관 조형 검사가 있는데요. 네. 가격은 조형술이 높고 그 다음 MR이 높고 네. CT는 조금 낮은 편이고 그에 반해서 네. 이 검사에 따른 위험도는 CT는 좀 높고요. 네. MRI는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선별 검사 목적으로는 네. 돈이 조금 들기는 하지만 MR 혈관 검사를 하시는 걸 제일 추천을 드리고요. 그 검사를 하시면 거의 99% 이상의 정확도로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대목에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원래 이렇게 정말 누구나 선호하는 의사라는 직업을 놔두고 창업이란 어려운 길을 오셨어요. 근데 창업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일이 어떤 일이셨어요? 네. 사실 모든 과정이 다 어렵죠. 어렵고 처음 네. 해보는 일이라 서툴기 마련인데요. 창업을 처음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일은 보통 이제 의사가 돼서 대학병원의 교수가 되기까지는 적어도 15년, 20년 정도의 시간을 그 의학 공부에만 매진을 해야 이제 될까 말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한 시야나 시각을 전혀 갖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이런 창업이라는 제도 그리고 법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차도 처음에 모르고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려웠던 점이고
다행히도 주변에 좀 좋은 멘토분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조언을 좀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조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었기에 그런 어려움들을 좀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람이 있었던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힘든 것도 있지만 네. 창업에서 제일 보람. 최근에 가장 보람됐던 순간이 있는데요. 네. 저희 서비스를 도입해서 사용하시고 계신 기관에서 네.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뇌동맥류 고위험군을 판정을 받고 MR을 찍어서 실제 뇌동맥류가 진단이 돼서 네. 저희 병원으로 리퍼가 돼가지고 네, 네. 의뢰가 돼서 이제 수술을 진행하셔서 완치가 된 케이스가 한 분 와. 생기셨거든요. 그 진짜 생명의 은인. 오.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보람찬 순간이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 이런 가치들을 전체 국민들이 다 누릴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저희 탈로스의 목표입니다. 근데 어쨌든 창업을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사람도 필요하고. 네, 맞습니다. 그 돈과 사람은 어떻게 구했어요? 사실 처음에 뭐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나 이런 거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그냥 팁스만 있는 줄 알았고요. 네. 그래서 팁스 자금을 받아서 창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더니 네. 팁스는 팁스 주간 운용사에 투자를 먼저 받아야 그렇죠. 네. 사업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팁스 주간 운용사에서 투자를 받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 팁스 홈페이지에 있는 그 팁스 주간 VC들께 연락을 드려서 IR들 활동을 시작을 했고, 뭐 아주 어렵지는 않게 초기 투자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그 팁스 주간 운용사의 추천으로 팁스 과제까지 선정이 좀 돼서 자금은 그렇게 초기 자금을 만들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돈은 그렇게 해결을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사람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고요. 제가 처음에 창업을 생각하면서 같이 하고 싶었던 동료들을 떠올리면 이미 뭐 다 대학 교수가 돼 있거나 개원을 해서 엄청 이제 부를 많이 쌓았거나 그런 이제 포지션들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하고 나랑 같이 가자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일단은 저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한테 나 법인 등기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랬더니 그 친구는 그게 뭐냐고도 안 물어보고 그럼 내가 같이 하겠다 이렇게 오. 말해준 와. 친구가 한 명 너무 있어서 멋진 친구인데요. 네, 그분은 저희 이사로 계신 주진덕 이사님이시고 지금 네. 제주대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둘이 이제 의기투합해서 처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다듬고 사업 구상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었고 그 이후에는 모두 다 이렇게 공채를 통해서 직원들을 뽑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마케팅 플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로서의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의료기기 RA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두 분을 여러 가지 채용 사이트에 이제 채용 공고를 내고 면접을 통해서 뽑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사를 할 거냐, 네. 스타트업 대표를 할 거냐, 양다리 걸칠 거냐, 아,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사실 지금은 이제 양다리 상태이긴 양다리. 합니다. 네. 네. 그 겸직으로 대표도 하고 병원 교수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네. 그 역량을 두 군데 투입하는 거는 두 군데 다 못할 일이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조만간에 좀 결론을 내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의 프로스들과 컨스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애초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의도가 창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거를 정부나 지자체에 바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싶어서 네.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창업을 실제로 하신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어려웠다. 이런 것들은 조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더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은 네. 그런 것도 알려주세요. 네, 그거를 이제 좀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었던 건데 네. 저희가 처음에 사무실은 용인시에다가 본사를 두고 법인 등기를 했고요. 그 당시에 채용 공고를 냈을 때 뭐 어떤 포지션이든 간에 한 일주일에 이력서 하나 들어오면 잘 들어왔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지원자도 적었고 네. 또 지원을 한 사람들 면접을 봤을 때도 좀 이렇게 많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았었는데요. 그 와중에 다행히 저희가 이제 강남 지청업센터 지원 사업을 좀 알게 됐고 여기 지원을 해서 선정이 돼서 강남A라는 곳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하게도 얻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가장 쉬워졌던 게 사람을 뽑는 일이었어요. 네. 이 강남에서 우리가
채용 공고를 냈을 때 정말 일주일에 수십 통의 이 오. 이력서가 들어올 정도로 네. 너무 많은 차이를 보였고요. 네. 사실 이게 조금 슬픈 면이기도 하고 네. 좀 극복해야 될 면이기도 하지만 네. 저같이 창업을 해서 당장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어디로 모이는지가 지금 명확한 상황에서는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무실 좋은 곳에서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이런 사업은 정말 너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또 하나. 이제 본인이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 네. 다음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다른 본인이 하실 때 말렸잖아요 주변에서. 네네네. 대표님은 창업하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한테 어떤 네. 공고를 하고 싶으세요? 물론 이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많은 청년도 있고 제가 특히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제 후배들, 후배 교수들, 후배 이제 의사들이 창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인데 저는 무조건 생각이 났을 때 바로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면